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도할 1에서는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하는 방법들. 그 중에서도 외부에 한 점을 주어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쓰냐면은 그 이제 A, B에서 접점까지의 이제 기울기, 이게 수투기라고 했었고요. 그거랑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접점의 x좌표를 따는 뭐 이런 계산들을 했었고, 요거를 풀면 이제 3차 함수 기준으로 3차 방정식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녀석이 몇 개의 실근을 갖냐에 따라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정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이제 이런 변곡 접선이 있고 이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영역별로 이제 여기서 3개가 그려졌었고, 그리고 요 안쪽에서는 1개씩 그려졌었고, 여기 가운데 요 한 점까지도 1개씩 그려졌었고, 그리고 선 위에서는 전부 다 2개씩 그려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요건 어쨌든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도알원의 첫 번째 중에 접선, 또 하나는 평균값 정리. 잠깐만. 맞아,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이제 MVT. 이건 뭐였냐면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B랑 A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랑 F'C가 같을 때 이 C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메인의 주제였었고, 도알 1에서. 도알 2에서의 주제는 이제 증가 감소. 그럼 이제 증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3단 문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부등식이잖아. F가 3차식이면 이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지. 이 2차 부등식에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이거 이제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런 의미예요. F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증가라는 표현을 보고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여기에 F'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등호를 꼭 붙여줘야 된다라고 3번문법으로 정리를 했었어. 그러니까 양수면 증가한다, 증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0 이상이다라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은 이제 성립 안 한 사람들이 다 하나씩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예전에 뭐 책이나 이런 거 잘 들춰보시면 되겠고요. 이 증가 감소로부터 어떤 주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냐면은 극대극소로 이어지죠. 극대극소. 그 중에 이제 극대라는 거의 원래 정의는 뭐야? 원래 정의는 도함수랑 전혀 관련이 없고 주변에서 제일 크다, 주변에서 제일 작다, 이게 원래 정의인데,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증가의 정의는 x1, 이미 x1, x2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크다, x1이 x2보다 크다고 했을 때 원래 그건데, 이게 그냥 그 정의대로 찾기가 힘드니까 도함수를 활용해서 이 상황은 증가야, 이 상황은 극대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활용해서 극대를 할 때는 일단은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f'x가 이게 도함수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f가 그 값을 가지면 그 지점에서 f'x가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 역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걔네들 중에서 걔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 그러니까 뿔량화로 바뀌는 상황, 이게 뭐야? 플러스니까 증가한다,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게 아니고 극대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 플러스니까 증가하니까 감소하다, 증가한다. 얘가 이제 극소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로 이제 판단을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에서도 이미 했던 거야.
요렇게 하는 건 이미 기본에서도 했던 거고 심화에서는 이제 뭘 하기로 했냐 물론 이제 기본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것 같긴 하지만 심화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자주 보는 3, 4차 함수는 개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차가 양수인데 도함수가 여기 되는 게 두 개 나와.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라는 걸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방정식을 풀었는데 얘가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러면 1에서 극대겠구나.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3, 4차 함수의 개형을 전부 다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심화에서는 이 극대극소를 찾을 때 물론 이거를 알아야 되겠지만 3, 4차 함수라고 한다면 그냥 개형으로서 처리를 해버리겠다. 이게 이제 심화에서의 발상이죠. 그래서 이 개형을 원래 개형 자체는 어디서 다뤄야 되냐면 도알 3에서 다루는 게 맞지만 심화를 하면서 이걸 도알 2부터 우리가 다뤄봤다. 3차 함수로 예를 들자면 요런 모양 그리고 요런 모양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최고차 양수라고 했을 때 각 상황을 좀 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의 판별식 근데 그 도함수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3ac라고 하는 그 3차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고 얘가 양수면 이렇게 d3가 0이면 이렇게 d3가 음제곱 d3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 d3는 판별식이 뭐라고? 이게 뭐였냐면은 원래 3차 감정 3차 함수면 ax제곱 bx제곱 더하기 cx 프리티잖아요. 네. 이게 이제 fx라고 했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를 구하죠. 그럼 3a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죠.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2b니까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지. 그럼 b제곱 빼기 3ac가 나오죠. 그치? 근데 이거를 미분에서 찾자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얘네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3ac 해도 저식이 나오더라. 저거 필수라고 했어? 필수 아니라고 했어? 필수 아니라고 했어. 그냥 저거는 계산의 그러니까 그 표현의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 일부러 너네한테 너네 미분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줬어 하는 문제들 있잖아. 여기선 D3 쓰는 게 더 불편하죠. 분수 나오니까 오히려 그냥 미분해서 하는 게 더 편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얘가 양수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갖고 그러면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가 0이 된 지점이 지금처럼 두 개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고 D3가 0이다. 그러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이다. 얘가 중근을 갖는다. 얘가 실근이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실근이 없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3차 함수 개형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4차 함수 개형 정리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쓰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요렇게 하면은 도알2에는 크게는 요런 주제들이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도알3의 주제는 뭐냐? 원래 이 개형이 도알3예요. 그래서 도알3 질문 한 번만 더 해도 돼요? 네. 저 D3 있잖아요. 음. 저게 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근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도함수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아, 도함수의 근의 개수. 근데 이제 원래 도함수를 구해서 얘가 두실근을 가지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두 군데가 있으니 이렇게 평평한 군데 두 군데 있으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도함수를 구해서 판별식을 쓴다라는 걸 그냥 한 번에 그냥 b제곱 빼기 3ac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3ac라고 생각하면은 또 나름 기억할 만한 공식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어쨌든 찾아줄 수 있었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흐름이에요. 도알 1에서 접선이랑 요걸 얘기를 했고 도알 2, 3는 그냥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데 도알 2에서 증가함수가 뭔지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적용하기 힘드니 도함수를 활용해서 증가함수를 판단하고 도함수를 활용해서 극대극소의 정의가 따로 있지만 극대극소도 이 도함수를 활용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도알 3에서 뭘 작성하냐면 함수표를 작성해요. 함수표가 뭐야? 함수표는 x 값의 특이한 점들을 다 찾아. 그 특이한 점들이 뭐냐면 f'이 0이 되는 점들 f'이 0이 되는 점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도함수 값들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를 그리는 건데 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증가하고 근데 내가 0을 넣어보니까 여기에 f 알파라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5라고 나왔어. 그리고 f 베타를 넣었더니 이게 또 뭐 1이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콤마 5 찍고 그때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베타 콤마 1 찍고 다시 증가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이 되면 알파 콤마 5, 베타 콤마 1이 찍히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 이게 수투 기본인 거고 미적원 기본인 거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개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서 도알 3 주제가 원래 그래프 그리기가 이제 도알 3 주제 중 하나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심화에서는 거의 약화돼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뭘 판단해 이제 극대 극소 말고 최대 최소를 봅니다. 최대 최소. 최대 최소랑 극대 극소는 좀 다르죠. 이 3차 함수라고 한다면 범위가 제한돼야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올까요? 최대는 어디서 나올까요? 극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아? 2차 함수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근해 기준 분리 축에서 최소가 나오고 맞나? 아니 근해 분리는 나중에 그 근해 위치를 판단하는 거고 예. 그 아래로 볼록일 때는 축에서 최소가 나오고 축에서 먼 쪽에서 최대가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아. 결국 뭐야? 제한 범위가 있으니 극소값이 최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범위 안 들어가면 경계값이 최소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알 2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두 가지가 변화율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까지. 요거까지가 이제 도알 3의 주제입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 그리기라는 측면은 함수표를 그려서 그리기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양한 해석 함수들이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라던가 아니면 제한 범위에서 최대값에 대한 함수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이 이제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소를 계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파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속도와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도함수를 활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하루 수업을 하면은 여기까지 끊고 이걸 다음 시간에 하는 편인데 오늘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최대 최소의 변화율까지는 한번 좀 껴보려고 해. 근데 다 해오면 숙제는 또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너무 슬픈데. 근데 승범이도 뭐 이렇게 좀 피부 올라왔다? 네. 아니 컸어요. 엄마가 아토피네요. 나도 약간 좀 그래 보이는데 약간 알러지 반응 같이 이렇게 돼 지금. 근데 터서 처음엔 텄는데 어. 계속 안 바르니까 좀 조금씩 더 심해지는 거. 일단 T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봅시다. T 1.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근데 몇 쪽이에요? 도알 3의 키 1 부분을 봐주세요. 이게 쌤이랑 페이지가 좀 다를 거라서 최소로 정된 함수. 뭐 형태는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y는 fx가 있고 표현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x가 t 이하일 때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만약에 이런 약속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 여기 이렇게 x축 있어요. 어딘가 t라는 지점이 있으면 t보다 어느 쪽으로 보게 되리자. 왼쪽, 그렇지? t보다 왼쪽만 보겠다는 거야. t보다 오른쪽은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t보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만 살아 있는 거죠. 그 범위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t에서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GT랑 F에다가 T 대입한 거랑 어때? 똑같지. 네, 똑같아. 그래서 지금 요 때는 GT와 FT가 같은 상황이야. 근데 언제까지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내가 T가 여기 있었어. T가 여기 있었어. 그래도 요 T 넣었을 때가 제일 크죠. 여기 있어도 T 넣었을 때가 제일 크고 여기 어느 정도? 극대점이죠. 요 극대 지점까지는 어때요? 똑같아요. FT랑 GT랑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구간이 이제 요렇게가 되는 거죠. FT랑 GT랑 같은 구간. 근데 T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렇게.
자, 이 상황은 어때요? t보다 작다 하면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치?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얘가 아까 극대인 지점이 알파라고 하자면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gt의 값이 언제나 상수함수로서 f 알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게 언제까지 그럴까? 쭉 가봅시다. 여기 있어도 최대값은 여기야. 여기 있어도 최대값은 여기야. 언제까지냐면 똑같은 요 값이랑 다시 그럴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지? 그러면은 요 지점은 이제 여기 이제 극소점을 베타라고 보자면 베타에 의해서 뭐가 바뀌진 않죠. 지금 상황이. 어디에서 바뀌냐면은 요 지점. 그럼 여기도 뭐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너 K라고 하자면 이 K가 되기 전까지는 GT랑 F알파가 같아서 상수함수로서 나오는 구간이고요. 다시 이 K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뭐가 돼? GT랑 다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GT랑 FT랑 다시 같아지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얘가 원래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는데 자, 요 알파가 될 때까지는 어차피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데 언제까지 똑같이 그려지냐면은 요 값이 같아지는 요 지점까지. 근데 요 때까지는 그냥 뭐가 돼? 상수함수로서 알파 값이 쭉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쭉 그려지게 되다가 다시 여기부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타고 올라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이거 했었는데. 뭐 이런 거 자체가 뭐 한 번씩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많이 본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아예 조금 더 그냥 좀 뭐랄까, 좀 약간 방법론처럼 기억을 해보자면 선생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게 얘가 이게 지금 물리 그랬으면 무슨 뜻이에요? 중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뜻이. 그죠? 원래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로 물리에서 보통 옆에서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았어요. 잘 안 써요? 네. 선생님 너무 옛날 사람인가? 좀 공감하던데? 어쨌든 지금 얘가 이렇게 눕혀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잖아. 여기서 너네가 물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타고 흐르다가 슉 이렇게 가겠죠? 그런 느낌이죠. 최대함수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최대함수를 그리라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다가 일정하다가 타고 올라가다가 그때서 또 일정하다가 타고 올라가다 이런 개형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최소함수를 약속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함수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이 범위일 때 최소값을 GT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난리가 납니다. T보다 작은 쪽에서의 최소값은 존재해요? 안 하죠. 그럼 이 함수가 정의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안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주냐면 이걸 반대로 줘. 요거일 때 최소값. 이러면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큰 쪽이니까 잠깐만 이래도 정의가 안 되나? 이래도 안 되나요? 이러면 되죠. 이거보다 오른쪽이니까 최소값이 여기서 나올 때도 있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최소값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최소값이 여기서 보자. 여기 있어. 그럼 이거의 오른쪽 보니까 최소값이 경계에서 나오다가 그래서 경계에서 나오다가 극소일 때까지는 경계에서 나오다가 여기 살짝 넘어간 상황에서 계속 극소로 상수함수로 나오다가 같아진 요 순간부터 다시 경계에서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어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요거를 이제 찍어보고 그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어떤 식으로 되겠다는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물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요 함수들을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소함수가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다가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범위로 주려면 그래프를 반대로 이렇게 주면 또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래프가 그려지게끔 어차피 문제 조건이 주어질 거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상상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그 최대최소 함수가 형태가 두 가지인데 지금 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함수가 보정된 형태죠. 함수가 보정된 형태. 그러니까 함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범위가 바뀌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함수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도 얘기를 해보자면, 잠깐만, 함수 고정, 범위 고정. 자, 이렇게 된 경우, t 플러스 2에서 f의 최소값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닫힌 구간이잖아. 구간의 길이가 간격이 2죠. 간격 2짜리 간격 안에서 최소값을 찾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f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 y는 x. 자, 그랬을 때 t가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여기가 t일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t 플러스 2면 여기서 극한 넣어가지고 여기가 t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요 두 점 사이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태플이 t 오른쪽에서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t1이라고 할게. 그리고 t가 이제 여기 있는 경우, 그럼 여기서 또 이만큼 가가지고 여기가 t2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디서 나와? 이때는 t2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은 그 최소값을 또 이제 gt라고 약속을 했을 때 지금 요 오른쪽 동네는 뭐랑 같냐면 gt랑 ft랑 같은 상황이고, 이쪽 동네는 gt랑 함수의 t 플러스 2를 대입한 게 같은 순간이죠. 근데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잠깐만, 최소값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요 가운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서 축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축 플러스 1이고 여기 축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간격이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고 축 마이너스 2야 되겠다. 그리고 축 플러스 2 이렇게 돼. 이 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사이에 있으면 이 축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t 플러스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면 축이 들어가죠. 그럼 요 사이에는 어떻게 돼, 함수가? 근데 t하고 t 플러스 2 안에 축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차 함수 형태잖아요. 그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건데 t 플러스 이 간격은 2야, 두 칸이야. 이 두 칸짜리 간격이 축의 오른쪽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랑 오른쪽이 축에 걸쳐 있는 경우랑 요렇게 쭉 연속적으로 가면서 왼쪽 경계에 축이 걸쳐 있는 요 경우까지. 이때부터 t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어떻게 돼? 최소가 어디서 나와? t 플러스에서 나오나? 아니요. t에서 나오나? 둘 다 아니죠. 어디서 나와요? 축에서 나오죠. 그냥.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어떨 때야? gt가 뭐가 될 때? f의 축을 대입한 게 될 때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좀 천천히 해보자면, 만약에 2차 함수인데 여기 축이 지금 1이었어. 축이 1이었고 아까랑 함수 조건 똑같아. 요거 그대로 받아보자. tt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되냐면 t의 값이 몇일 때부터? 마이너스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이때까지는 뭐로 나와? 상수함수로서 f1과 같은 값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gt가 f1로 나올 거야. 그리고 그럼 f1로 나온다는 건 f1이 지금 여기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잠깐만. 맞죠? 잠깐만, 아닌데. 잠깐만. 잘못했지. t 플러스 2. 저 가로선 그는 게 뭐예요? 잠깐만. 예. 1일 때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요거 아니고. 그렇지. t가 왼쪽이니까 t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t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마일부터 1까지. 요때까지가 상수함수로 나오고 t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렇게 넘어왔어. 그럼 최소값이 여기가 다시 왼쪽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쭉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나냐면 gt가 이제 왼쪽 경계에서 나오는데, 왼쪽 경계가 t니까 이때 gt가 ft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쪽 경계. 그럼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최소값이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GT가 F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GT가 F 뭐로 바뀌는 게 이해가 안 가요. GT가 뭐야? 최소값. 네. 근데 범위 간격이 2야. 그럼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두 칸이 요만큼이잖아. 네. 그럼 이때 최소값 어디서 나와? 아래.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이 뭐야? T 플러스 1. 그럼 이때 GT는 F의 T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란 말이야. 아, 정말 되겠어? 예. 근데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때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T. 왼쪽 T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때 GT는 FT라는 거고. 자, 요렇게 있거나 뭐 요렇게 있거나 요건 안 되고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거나 요 상황은 어쨌든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렇게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최소값은 어디서? 축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런 상황들이 GT랑 FE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생긴 F가 이렇게 생겼다면 FX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부터 이 옆으로 여기 축으로부터 옆쪽은 전부 다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GT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리고 여기서 간격이 몇 자리? 간격이 2자리인 상수함수 구간이 생기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FT 플러스니까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기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법론을 딱 남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상황에 따라서 GT의 값은 FT가 될 수도 FT 플러스 2가 될 수도 때로는 F축을 대입하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F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FT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걔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자야. 미리 그려놓자. 그랬을 때 최소 함수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을 타고 가라 이거야. 이렇게. 이게 GT의 개념이야 이거야. 결과적으로 보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TT 플러스에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지금 FT의 개형인 거고 얘를 모든 점을 다 몇 칸씩 이동한 거야. 두 칸씩 이동해서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 상황에서 아래쪽을 타고 가는 거야. 최소함수.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최소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거를 움직였을 때 최소가 왼쪽에서 나오니 오른쪽에서 나오니 혹은 극소에서 나오니 이 세 가지가 계속 변하면서 그려지는 건데 그거를 결국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최대 함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최소값인데 최대 함수를 물어보게 되면 이쪽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최대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남겨보면은 이런 모양이 남겠죠.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뒤에 가서 또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게 최대 최소 함수의 개형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다음에 이제 키 두 번째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볼 거예요. 선생님, 응? 오늘 이거 설명하고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금방 끝날 수 있겠네. 아니, 키 2는요. 고차방 정식의 근의 판별이다라고 해서 양근이 몇 개, 음근이 몇 개 이런 상황인데, 자, 요거는 그냥 예시로 들어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x축이랑 이렇게, y축이랑은 이렇게 만나는 상황. 근데 이제 fx의 절대값이 k다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ck로 약속하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약속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fx가 k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k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그어도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고 그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얘랑 얘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실근의 개수는 바뀌는 상황이 좀 많이 기울었는데 실근의 개수는 이제 바뀌는 상황이 여기가 K가 0일 때죠. 그리고 여기가 K가 극대일 때죠. 그리고 여기는 아니에요? K가 마이너스 극소일 때죠. 아니야, 이게 극대고 이게 극소잖아. 이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마이너스 극소라고 쓰기보다는 절대가 극소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0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고 교점이 3개니까 극소일 때는 요거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 둘, 3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사이사이 몇 개인지도 체크를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과 동시에 근의 부호까지 물어보자면 지금 요 사이로 그어졌을 때는 양근이 3개 그리고 음근이 3개 이런 식으로 근의 부호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근의 부호를 물어볼 때 뭐를 여러분이 같이 봐줘야 되냐면 이 y절편과의 이제 관계를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로 시작해서 요거를 안 따져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만약에 얘가 처음에 이런 그래프였어. 그래서 똑같이 이 문제를 너네한테 풀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너네한테 단순히 실근의 개수만 물어봤으면 또다시 이 문제에서도 기준이 되는 K값은 하나, 둘, 3개였겠지. K1, K2, K3 이렇게 3개였겠지. 잠깐만. 이건 또 극대점이 저기 되거든요. 다시 의미 없는 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었다. 또 하면 이렇게 잡을 거고 이렇게 잡을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실근의 개수가 변화하는 건 이제 K1, K2, K3잖아요. 근데 이제 K2랑 K3 사이면 실근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지. 근데 여기서 근의 부호가 바뀌는 경계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Y 절편 하나 더 넣어보세요. 자, 얘는 이제 K4가 되는데 이 네 번째가 왜 필요하냐면 요 K2랑 K3의 사이는 근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똑같은데 요 사이에서는 음근 하나랑 양근이 3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양삼,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사이는 똑같이 근이 4개지만 음근이 2개, 양근이 2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석하는 거는 이미 수학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대수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여기서 좀 새로운 개념이 있다면 그거의 근의 부호까지 따지는 상황이 있어서 뭘 하나 더 그어줘야 되냐면은 y는 y절편을 하나 더 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경계값으로 잡아서 비교를 해주시면 부호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그 T2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3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근데 그럼 양근하고 음근이 그러니까 뭐가 양근인지 음근인지 알려면 y절편하고 그래프도 그려봐야 돼.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안 그치 이게 그래프 그려놓는 게 좋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내가 여기다 그으니까 양근 몇 개, 음근 몇 개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지점에 딱 바뀌는지 그 특이점을 찾으라고 하면 y절편을 그어보라. 그 다음에 이제 키 세 번째. 자, 여기는 이제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인데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fgx는 a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수화심하면 훨씬 복잡한 케이스를 다룰 건데 이 수투에서 딱 요 정도. 이러면 이제 뭘 찾으면 되냐면 우리는 요걸 풀라고 하면은 첫 번째 fk가 a가 되도록 하는 k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죠. 그죠? 그 k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 k가 뭐가 있을까? 알파, 알파 베타를 하면 안 되고 p, q, r 이런 값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k가 뭐였어? gx였잖아, 그렇지? 그럼 다시 gx가 뭐일 때 찾으면 돼? p가 되는 경우.
Q가 되는 경우, R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X 값이 뭐예요? 이 합성함수에 표현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두 가지 단계를 거쳐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게 이제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T4는 여러분이 수상심화에서 이미 다뤄본 적이 있는 건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대소관계에 관련된 표현인데, 자, 임의의 x에 대하여 fx, gx. 여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fx1, gx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이 1번이 사실 제일 많이 보는, 수상에서도 나오고 수학에서도 나오는,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f가 더 크다, 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똑같은 x를 넣으면 누가 더 커? 검정색이 더 크네. 똑같은 x를 넣으면 검정색이 더 크네. 똑같은 x를 넣으면 검정색이 더 크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상황이죠. 근데 요 상황은 밑에 거는 만족을 못 시켜.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걸 넣었을 때도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서 x2를 고르고 여기서 x1을 고르면 f가 g보다 항상 큰 건 맞지. 근데 서로 다른 걸 넣었을 때, 야 너가 그때 잘했지만 이게 내가 그때보다 더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f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더 커야 되는 놈에 뭐가 있어요? 최소값이 있겠죠. 그거랑 더 작아야 되는 놈에 뭐가 있을까요? 최대값이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누구의 최소? 너의 최소가 너의 최대보다 더 크다라는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족하려면 최소랑 최대가 존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또 안 돼요. 2차 함수나 4차 함수 같은 것만 가능하겠지. 4차 함수로 예를 들자면 f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의 최소값, g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너의 최대값,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은 걸 넣냐 다른 거를 넣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수상이었으면 두 개 옆으로 넘겨서 판별식이 음수다, 왜냐면 교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보통 했을 것이고, 사실 3차 함수도 이게 만약에 2차랑 3차 함수면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사실 따라잡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얘도 뭐여야 돼? 얘도 뭐 3차 함수여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두 개를 뺐을 때 얘는 그냥 말 그대로 fx-gx가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어떤 식들을 풀어줄 것이고, 그게 2차식이면 판별식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3차 함수라고 한다면은 일단 여기서 실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실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건들을 잘 써주면 돼서, 그래서 사실 3차는 잘 안 나올 거야. 3차는 잘 안 나오고 웬만하면 요거는 2차와 관련된 표현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원래 수상화에서 했던 그 느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뿐 아니라 4차 함수,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혹은 절대값 포함된 함수 이런 경우라도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1차 목표는 여기 T4에 해당한 내용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시계 붙여주세요. 지금 몇 시지? 지금 8시 25분. 10시 15분? 25분. 25분. 자, F 문제 1번 유형 1. 저거의 건전지가 2번에 인지거든요. ax 제곱 마이너스 3a x 제곱 더하기 b인데, 얘가 이제 최소가 맞지. 일단 너네가 2차 함수에서 최소값 찾을 때 축을 먼저 찾듯이, 근데 이 2차 함수는 더 이상 축이 아니야. 그게 극소점, 극대점이잖아, 그렇지?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얘가 극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얘의 개형이 이런 모양이면 사실 노잼이거든. 이런 모양이면은 그냥 양 끝에서 최소가 나오죠, 무조건.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이런 모양이겠지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해보자. 도함수의 판별식을 계산해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b제곱에서 3ac니까 빼기 지금 여기가 상수가 아니고 여기 1차항이 지금 0이잖아요. 그럼 빼기 0이거든요. 이렇게. 이건 이게 헷갈리면 그냥 2분에서 도함수 하는 거야. 그래서 9a 제곱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너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개형은 이제 잠깐만. 근데 이거 어차피 2분 하는 게 낫겠다. 그냥 2분 할게요. 자, f 프라임 x 해주시면 3a x제곱 마이너스 6a x여서 3a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얘가 최고차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a가 양수라는 조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근데 범위를 1부터 4까지 줬거든. 자, 1이 어디냐면 1이 0과 2의 중점이니까 여기 병고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면 4일 때는 딱 봐도 4일 때 아마 높긴 하겠는데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었냐면 1대1 대 1의 법칙이 있었죠. 1, 1, 1 해서 여기 x좌표가 지금 3이야. 그럼 4인 곳은 저 위에 있겠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최대값 22는 F4로 계산된다는 거고 문제에서 얘기한 최소값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은 요 값은 F2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연립해가지고 A, B 값 찾아주시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굳이 음. 이렇게 도함수 안 구해도 0과 2에서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죠. y는 b 그어놓고 저식을 ax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x마 3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제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는 있죠. 근데 저거 병목장을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평점을 알 수는 있는데 0과 2가 그때 그 뭔지 알아야죠. 그 소점을 계산이 돼야지 답이 나올 텐데. 이해되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y절편 해석을 한 다음에 0, 3이니까 여기가 2대1 하면은 여기가 2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였었냐면 여기가 이중근 여기가 단일근이니까 2대1 요거 얘기했었죠. 도할 원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연립하시면 돼요. F2 계산하면은 8 빼기 12 그래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B고요. F4 계산하면은 64 빼기 48 16A 플러스 B 그래서 A, B를 다 찾는 거네. 두 개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20A는 4 해서 4가 아니라 40 20A는 40 해가지고 A가 2가 되고요. A가 32니까 B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A랑 B를 더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5번 자, 이렇게 있고요. 최소를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 t라고 치환하면은 이게 지금 6차식이 아니라 그냥 3차식으로 이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치환하기 전에 항상 이 t의 범위를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요. 저 지금 t라는 식이 x 마일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죠. 1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요. 최대값은 축에서 가장 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4 빼기 2니까 2가 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6의 최대소를 찾는 문제고요. 요거를 잠깐 내가 gt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해주면 될까요? g 프라임 t를 일단 해주셔야 되겠죠. 개혁을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t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개형이 생겼을 것이고 0, 2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봐봐. 야, 여기가 몇일까? 같아지는 점.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여기가. 그죠? 근데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돼. 그 개형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최대는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고요. 최소는 g에다가 0 넣었을 때. 너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g에 마이너스 2는 거는 8 더하기 12 빼기 6 해주면 14가 돼. 그래서 m 플러스 m을 해주는 문제라 답은 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인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것도 뭐 미분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할입니다. 미분하라는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무함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이런 개형의 마이너스 1, 1이죠. 근데 어차피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안 그려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요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a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어. 그러면 이 옆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초반에는 함수값이 그러니까 마일부터 a까지야. a가 여기 있는 상황. 이 사이에서 최대값은 계속 어디서 나와? 왼쪽에서 나오겠죠. 이 왼쪽에서 나오는 현상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될까? 이 극대랑 같아질 때까지는 계속 이게 지속이 되겠죠. 그러다가 A가 이제 이쪽 동네로 넘어오게 되면 요 사이에서 최대값은 이제 오른쪽 경계에서 나오면서 여기부터 타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다시 여기가 지금 원래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가 중근 단일근 상황 2대1 지점이 여기니까 이게 2니까 이게 1 돼야 되죠. 그럼 여기 x좌표가 몇이에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 녀석이 FA의 그래프인 거잖아. 이 FA가 미분이 안 되는 꺾이는 곳에 x좌표는 그러니까 A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A는 2가 K는 2가 어쨌든 뭐 그게 그건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민지야, 이해 됐니? 그 다음에 13번 2에서 그래프가 뾰족하거나 FA 그래프 한번 그려주면 안 돼요? 이거요. 그럼 그냥 저거요. 이게 최대값이 뭐죠? 최대값 그래프. 그러니까 마일부터 A까지 최대값은 극대값으로 쭉 나오다가 여기부터는 마일부터 A라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 경계가 최대값이 됩니다.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방법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오른쪽 안쪽 경계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타고 가다가 쇽쇽 이렇게 하는 이런 개형인데 이 범위가 이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저 함수 자체도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엄밀한 표현이긴 하겠으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얘는요. 요런 함수의 닫힌 구간
t마일부터 t까지 에서 최대값 을 gt라고 하자 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도함수를 좀 구해 볼 건데요. 3x제곱 마이너스 6x이기 때문에 3x 묶으면 x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2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근데 이게 조금 생각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면 한 칸이죠. 자, 지금 출발하는 걸 잘 봐야 돼. 지금 구간의 간격이 한 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칸짜리 간격을 여기서 들이밀어서 자 이때 최대 최소 이 상황 최대 잠깐만 최대 왼쪽 오른쪽이지 최대 오른쪽이지 t 마이너스는 t야.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있어. 최대 최소 어디서 나와? 왼쪽. 최대가 왼쪽에서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나와? 오른쪽에서 나와. 자 이렇게 있어. 최대 어디서 나와? 그때에서 나오지. 그치? 자 요렇게 있어. 최대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요렇게 있을 때. 왼쪽.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지금 간격이 1이잖아. 요렇게 간격이 1인 요렇게 평행하게 그렸을 때 간격이 1인 순간 있겠지. 극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겠죠? 최대. 아니 최대구나. 극대. 최대. 그럼 요 때는 최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니 요건 좀 이따 해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요거 간격이 요렇게 잡혔어. 그럼 최대가 왼쪽에서 나오는 것도 맞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것도 맞잖아. 그냥 어쨌든 요 값으로 나온다는 건데 어쨌든 요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최대값이 g 여기는 이제 최대값이 이제 세 가지 중 하나. 어떤 세 가지 중 하나냐면은 gt가 ft거나 ft마일이거나 아니면 f0이거나. 그러니까 요런 상황. 언제가 최대야? f0가 최대죠. 요런 상황. 계속 왼쪽에서 최대가 되다가 같아지는 요 순간부터는 오른쪽에서 최대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 우리가 ft랑 ft마이랑 f0을 다 요게 그려질 때 되고 요게 그려질 때 되고 요게 그려질 때 있는데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건 fx지만 ft라고 봐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ft-1을 미리 그려놓자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얘는 이미 그려져 있으니 얘를 미리 그려놓고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요거 약간 도도선을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호루. 잘안 보이네. 이렇게 이걸 아예 처음 그리자.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좀 명확하게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우리가 어디다 그랬지?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반 칸 내려오고 나머지 내려오고 한 칸 올라오고 하면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이게 이제 FT의 그래프인 거지. 근데 FT-1이 얘를 몇 칸이 더한 거야?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얘는 극점이 1이어야 되고 2여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반 칸,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서 나머지 점수 찾아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왼쪽에 있는 게 원래 그래프였거든. 처음에는 최대가 오른쪽에서 나온다고 했죠. 오른쪽에 나오는 건 FT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FT로 그려지다가 초반에는 FT로 그려지다가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된다? 그때로 나온다. 그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얘가 최대 함수이기 때문에 위쪽을 커버하는 위쪽을 그려준다. 위쪽 너무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다가 그 다음은 왼쪽에서 나오는 거 ft-1로 그려지다가 그래프를 갈아탄 요 순간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최대만 표시하는 거죠. 최대만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면서 위쪽을 이렇게 커버하고 타고 넘어가는 이런 그래프로 개형이 그려집니다. 근데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다시 보면은 자, 이게 원래 FT였죠. 처음에 어디서 나와? 최대가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인 거지. 초반에 어디서 나와? 최대가 오른쪽 FT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FT를 그린 거야. 그러다가 요 순간부터는 최대가 어디서 나와? F0에서 나오지. 언제까지? 요때까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GT가 F0으로 나오죠. 한동안 그대로 나오죠. 한동안 그대로 나오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럼 다시 T마일이 있고 T가 있어. 지금 최대가 어디서 나와? T마일.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래프로 갈아탄다는 얘기야. 하다가 또 어떤 순간 T마일. 자, 그러니까 안 되네. T마일 T. 이 순간인데. 자, 요때까지는 계속 왼쪽에 T마일에서 나오다가 그래프가 T마일 값으로 나오다가 요때부터 FT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서 꺾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이거. 그래서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지금 요 순간이에요. 지금 요 길이 몇이겠어 당연히. 우리가 1만큼 평에 있으니까 요 길이가 몇이죠? 네. 1이죠.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T마일에서 함수가 나오니까 내가 대입은 T를 여기로 뒀지만 함수값은 이거를 대입한 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FT로 그려진 이런 구간은 안 헷갈리거든. 근데 이제 FT마일로 그려진 구간이 나의 T는 여기 있어. 근데 함수값은 누가 그려져? T마일을 대입한 게 여기로 그려져. 다시 내 T값은 여기 있는데 이 T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GT라는 값은 T마일을 대입한 값이 T를 대입한 이 자리에 그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된 걸 미리 그려놓고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머리가 좀 안 들어가나 지금.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요거를 그럼 요번에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 아예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 이런 순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FT로 그려질 때는 언제야? 내가 T-1이고 T가 있는데 오른쪽 경계에서 나올 때는 T 값이 어디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지. 그러면은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그려져야 돼? FT가 그려져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뭐가 그려졌어? FT가 그려졌어. 그러면 언제 F0이 그려지냐?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갔을 때죠. 맞아요? 근데 이 세 개짜리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 요거 하나 나눠 풀어야 되죠. T가 1과 0 사이일 때죠. 맞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뭐가 그려져? 상수함수로 그려져. 그러면 다시 내가 요 FT-로 그려질 때는 언제냐? 요런 상황이잖아. 범위가 이제 T-, T 이렇게 그려진 상황. 이때가 왼쪽에서 최대가 나오죠. FT-이 그려질 때는 언제냐면 이때부터 T-1이 몇일 때부터 0보다 클 때부터 언제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T-1이 알파가 되기 전까지. 예. 그래서 T-알파가 되기 전까지. 그러면 T가 0과 알파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잘못 썼네? 여기가 0T1이고요 T가 0과 알파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인데 지금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알파인 거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T 값이 잠깐만 1과 알파 플러스 1이죠. 잘못 썼네. 1과 알파 플러스 1. T가 1일 때부터 알파 플러스 1 때까지는 F T-를 그려요. 한 칸 평행 이동된 걸 그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T가 T-1이 알파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T-1이 알파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즉 T가 FT가 그때는 이제 F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거 이거야. 근데 그거를 결국 해보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을 때
최대 함수면 위쪽을 타고 가다가 나가면 된다. 이렇게. 근데 왜 저렇게 한 개를 더 그려요? 왜 한 개를 더 그리냐면 내가 이거를 안 그리고 하면은 내가 대입은 여기를 대입을 했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1과 2잖아. 예를 들어 내가 1.5를 대입했다고 해요. 이 사이에는 1.5를 대입했어요. 그럼 내가 대입은 1.5를 했지만 그때 최소값은 1.5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올까요? 0.5에서 나온다. 그치?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1.5인데 0.5를 대입한 값이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옮겨서 대입하자고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가 구간에 따라서 FT로 그려질 때가 있고 FT마일로 그려질 때가 있고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으니 그냥 애초에 FT마일을 미리 그려놓고 최대 함수라고 하면 위쪽을 타고 가다가 나간다. 최소 함수면 반대로 아래쪽을 타고 나가요. 그래서 최소값은 이렇게 갔다가 함수가 크로스 됐죠. 내려갔다가 극소 유지됐다가 타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원리는 이러하고 그러니 이렇게 할 거야가 돼야 돼 표정적으로. 근데 그 전에 너네가 하나씩 따져보는 거지. 왜 이렇게 그려지는가? 그건 지금 같이 한 거고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14, 15, 16을 하실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법론을 남겨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14번에서 한 번 더 해보자면 얘는 이제 반대로 최소함수인데 얘도 이제 혼자 심도 있게 탐구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간별 함수로 나타내서 해보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방법만 딱 남긴 상태에서 14번에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도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6 곱하기 x 마이 x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랑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마일부터 t니까 이게 함수가 상황에 따라서 ft로 그려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gt라는 함수가 그치? ft로 그려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ft마일로 그려지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ft는 이미 그려놨고 ft마일을 미리 하나 더 그리자. 그러면 지금 요 간격은 몇 칸이야 지금? 요 간격은 3인데 그거의 3분의 1만큼 해서 0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개혁을 미리 하나를 그려놓자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이번에는 무슨 값을 보냐면 최소값을 보는 거예요. 최소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아래쪽을 타고 간다. 아래쪽을 타고 가다가 얘가 이 엉덩이 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극소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극소를 타고 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꺾여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개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리려는지 알겠지? 방법 대충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런가를 볼 때는 그래프가 두 개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를 딱 그려놓고 마이너스 1이랑 2인데 자 이거를 세세하게 보지 말고 대략적으로 봅시다. 자 최소값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뭐야? ft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최소값이 왼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뭐야? ft-1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여기서 최소값이 일정한 구간이 잠깐 있죠? 봐봐, 맞지? 최소값이 일정한 구간이 있죠? 그게 이렇게 표현된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함수를 갈아타는 구간이 있어요. 요때, 요 순간. 요 순간은 왼쪽도 최소고 오른쪽도 최소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갈아타지는 거야. 근데 그 함수를 갑자기 갈아타다 보니까 뭐가 되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납득이 되죠, 이제. 저거는 이제 이해의 영역이고 이건 이제 납득의 영역인 거지. 예.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리도 세세하게 한번 따져봤고 그리고 납득 가는 설명도 들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근데 왜 저 차이가 맞나? 어떤 차이? 차이가 이가 왜 1 차이가 나는 게 맞지? 그럼 이제 너네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야? 구간이 이렇게 나왔으니 FT랑 FT마이를 그려놔야겠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T랑 FT 플러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걸 그려놔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제 바로 이제 먹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뭘 그려야 돼 그러면?
왼쪽으로 하나 옮긴 거랑 오른쪽으로 하나 그린 걸 그려도 되는데 그러면 그냥 차라리 얘를 ft마이를 우겨버리고 ft 플러스 1을 그냥 옆으로 두 칸 그려서 그린 다음에 여기 숫자만 잘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잘 따져주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15번이 좀 헷갈릴 거예요. 잘 고민해보세요. 나중에 했을 때. 자, 뒤로 가서 7, 18 잠시만. 13번 답이 뭐예요? 13번 답이요? 아, 이 방금 지웠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얘는 최대 함수였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기 뾰족해야 돼 여기는. 네. 17번. 검정색 안 나와. t가 실수일 때 tt 플러스 1 주어졌고요. fx가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gt를 이제 최대 함수라고 했어요. 자, 바로 해석을 해주면 여기서 도함수가 3x 마일 x마 5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개형을 갖겠죠.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고. 그러면 봐봐. 지금 요 사이 간격이 무려 4칸인데 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한 칸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이 어디로? 4등분에서 여기 4를 극소로 하면서 여기도 이제 조금만 더 가가지고 0을 극대로 하는 요런 개형인데 평행이동이니까 또 다른 색으로 꾸미지면 안 돼. 요런 모양이겠죠. 이쁘게 그리기 힘든데 요런 모양이겠죠. 여기서 최대 함수니까 위쪽을 타고 가자. 여기 이제 4랑 5 사이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하나 있겠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G'5를 계산하라고 했거든. 자, 잘 봅시다.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FT였고요. 왼쪽에 그린 게 FT 플러스 1이었어. 그치? 근데 이제 빨간색이 G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G'5는 얘를 미분한 거지. 그러니까 G'5는 F' T 플러스 1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5를 대입한 거지. 이런 얘기죠. 뭐 계산하면 돼요? 프라임 6 계산하면 돼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곱하기 1 15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결국은 이 문제는 뭐예요? G'5를 구하라는 건 그게 F'5인지 혹은 평행이동된 F'6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뭘로 판단해? 식이 아니라 눈으로 판단하자. 그래프로 판단하자. 그런 영역이 됩니다. 자, 18번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이게 18번이 되게 헷갈리게 그려지는데 이게 18번을 잘 이해하면 15번도 아마 잘 될 거예요. 자, t가 실수일 때 t 플러스 2라고 했고요. f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시작한 어떤 식인데 최소 함수를 gt라고 하기로 했어요. 상수 함수인 구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구하고 나면 마이너스 6으로 묶었을 때 x 마일 x마 2가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상황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자, 요 간격이 1이면 요 간격이 1이죠. 요만큼이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자, 이만큼이 1.5밖에 안 돼. 근데 t랑 t 플러스 1에 몇 칸짜리야? 이거보다 더 길지.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도.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가 2분의 1, 0.5잖아. 거기서 더 가야 돼. 여기가 뭐야? 그때야. 여기가 그때. 그럼 극소는 더 가서 여기인 거지. 그래서 개형이 이 그래프가 서로 닿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값을 찾아. 자, 그럼 생각해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다시 하나의 함수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최소 함수가 왼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tt 플러스 했을 때 왼쪽에서 나오는 경우 있죠? 최소야? 최소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 최소가 왼쪽에서 나오나? 아니. 여기서 나오네. 근데 오른쪽. 그러면 뭐는 안 들어있는 거야? 최소가 ft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ft일 수 없어. 뭐일 수도 있어? ft 플러스일 수 있어. ft 플러스인 것이 언제 봅시다.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상황. T가 어디? t가 지금 요 길이가 딱 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만난 점 이게 딱 이거든. 이게 1.5였잖아.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딱 이란 말이야. 요 순간. t 플러스 2. 이 순간. 최소값이 왼쪽 오른쪽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어디가 찍힌다는 거야? t는 여기 있지만 함수는 여기 있는 게 가져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들어지면 돼. 근데 여기서 t를 안으로 더 들어왔어. 그러면 최소값이 이거보단 요 가운데서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아예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 있는 게 좀 더 생각하기 편하거든.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최소값 어디서 나와? 최소값이 계속 오른쪽에서 나오다가 일정한 구간이 있죠. 일정하게 나오다가 갈아타면서 이제 오른쪽에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형태는 부드럽게 내려오다가 갈아타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건데 그거에 이제 납득한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미리 그려하는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러면 1, 2 여기가 이제 2.5죠. 얘가 2.5이기 때문에 여기는 0.5,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함수인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이거를 뭐 구간으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닫힌 구간 마일부터 2분의 1까지.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하기 힘들 수는 있는데 15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하고 쉬는 시간 하면 되겠는데 21번. 최소가 너무 많았어. 자, 이번에는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t 마이너스 2에 대하여 t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t에 따른 실근 개수 ft. 그랬을 때 저건 나중에 해서 봅시다. 자, 근데 이게 t에 따라 변하는 걸 보고 싶으면 얘를 아예 옆으로 넘겨서 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t의 관계식으로, 그러니까 요 그래프 하나랑 y는 t의 교점의 개수로 판단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3x제곱 마3이니까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랑 1을 기준으로 뭔가가 변할 것이고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1 더하기 3 더하기 2가 5 빼기 1에서 여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t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변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0이겠고 두 번째는 4겠죠. 요거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변하겠죠. 너무 빠른 거. 여기까지 너무 빠르다고? 너만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그다음 요거? 늦었어요. 네. 요거의 그래프를 그렸죠. 네. 그래서 점이 극대수를 계산을 했어.
근데 우리가 이거랑 y는 3차 함수랑 y는 t의 교점의 개수잖아. 그게 실근의 개수죠. 교점수만큼 실근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으면 t가 0인 거고, 요렇게 그으면 t가 4인 거고. t가 4일 때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t가 4랑 0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바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t에서 했던 그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FT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FT의 그래프는 언제 바뀌냐면 0이랑 4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0일 때 함수값 얼마야? 바꿔 말하면 0일 때 교점 몇 개야? 돼요. 교점 2개죠. 0일 때 교점 2개죠? 아니 t가 0일 t가 0일 때. 그럼 t가 4일 때도 교점은 똑같이 2개예요. 0과 4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3개씩 그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바깥 범위에선 교점이 하나씩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뭐의 그래프야? FT의 그래프죠. 근데 이 FT랑 A 곱하기 T-2의 제곱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래. 그러면 A 곱하기 T-2의 제곱은 뭐냐? 얘는 꼭지점이 2,0이죠.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여기다 그었을 때 어떻게 되는데? 교점의 개수가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교점이 안 생기게 되겠지. 그럼 교점이 안 생기게 되는 거는 제일 이런 경우가 있겠고 언제가 있겠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A 값이 제일 작을 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됐니? 승범아? 요게 됐죠. 물론 이제 요거만 요 두 개만 되는 건 아니고 요 사이로 지나가도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요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면 A의 최소값은 어쩔 때 찾으면 돼? 얘가 0,1을 지날 때 찾으면 되겠죠. 0,1을 지날 때. 최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기 식에다가 0,1을 대입해 주시면 1은 4a가 되기 때문에 a가 4분의 1에서 답은 3번.